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67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비 카운티 감독 프랭크 램파드가 친정팀 첼시의 지휘봉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방송상 날짜로는 사실 오피셜이 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확정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뭐 첼시 팬들도 물론 좋은 감독이 유럽에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 첼시에는 팬들 아시다시피 이적 시장을 여름에 쓸 수 없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CAS에는 이제 두 번의 이적 시장 지금 금지 징계가 지금 내려진 상황에서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줄여달라 이렇게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잘 되면 겨울 이적 시장은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여름 이적 시장을 연기를 시키면서까지 이 이적 시장을 활용할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여름 이적 시장은 그대로 이제 징계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현재 팀을 꾸려야 됩니다. 지금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영입하면서 팀을 추스려야 돼요. 네, 추스린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아자르가 지금 나간 상황에서 그렇죠. 있는 스쿼드를 지켜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사실 많은 선수를 첼시는 임대를 보냈습니다. 팬들 아시다시피 이 선수들 중에서 바로 실전에 쓸 수 있는 선수들을 잘 골라서 1군에 합류를 시켜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적인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또 이 선수들을 워낙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기존 선수들과 융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프랭크 램파드는 첼시의 구단의 어떤 뭐 철학도 잘 이해하지만 또 18세 이하 어린 선수들을 또 가리켜본 경험도 있고요. 근년에. 그래서 첼시의 현재 어린 선수들, 임대 선수들 또 첼시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코칭 스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황을 고려할 때는 프랭크 램파드는 적절한 카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네? 거의 모든 게 저 안에 다 녹아 있네요. 네, 첼시와 뭐 더비의 위약금 400만 파운드 58억 정도를 지불해서 램파드를 데리고 왔고 또 3년 계약해서 400만 파운드 역시나 58억 원 연봉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시에는 100만 파운드 받는 조건, 성장 여부에 따라서 1년에 500만 파운드, 73억 원 정도의 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램파드가 온 것 한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이 뭐 워낙에 첼시 전문가시고 좀 전에 또 종합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추가할 게 없는데 일단 첼시 팬들은 저는 어떻게 대체로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더비에서는 램파드가 나름 호평을 받긴 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더비가 지난 시즌에 첼시와 저 컵에서 맞대결도 했었고 첼시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첼시 대 램파드 그래서 주목도 받았던 경기인데 그리고 지난 시즌에 두 개의 컵에서 다 더비가 꽤 잘했고 사실 막판에 승격은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6위권 안에 또 팀을 올려놨었고 맞아요. 다시 이제 첼시로 올 것 같습니다만 왔죠. 그 메이슨 마운트 같은 또 이제 스타들도 잘 이제 활용을 했었고 램파드 감독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많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보편적인 첼시 팬들이 생각할 때 이 더비 카운티에서 그 정도 선전했던 경력이 첼시 정도 레벨의 유럽에서 아주 탑급의 명문 클럽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러피안 명문을 맡기에 이게 충분한 경력이냐? 네. 예를 들어 올레구나 솔샤르 감독에 대해서도 맨유 팬들이 아마 조금 갈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샤르 감독은 그 전에 이제 자신의 모국에서 경험도 좀 더 있었지만 그럼에도 맨유급을 맡기에는 아직 조금 일렀던 거 아니야? 물론 처음에는 또 격찬도 많이 받기도 했었지만 근데 솔샤르에 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램파드 감독은 더 젊고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파릇파릇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첼시를 맡기에는 조금 이른 거 아니야?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르다고 보세요? 충분하다고 이거 보세요? 저한테 첼시 팬의 입장을 한번 여쭤본 아니, 그러니까 거라서 이게, 그러면 첼시 팬들을 대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첼시 팬들은 사실 그런 마음이 지금 있어요. 당장 현지의 언론에서도 이 램파드 감독과 수뇌부 간의 어떤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있느냐. 그동안 사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체제 16년 동안 감독이 11명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네. 뭐 클라우디오 라니에리부터 해서 주세 무리뉴, 뭐 아브람 그란트, 스콜라리, 뭐 거스 이딩크 뭐 엄청나게 많은 감독들이 거쳐갔죠. 네. 안첼로티, 뭐 베니테즈, 뭐 쫙
계속 또 최근에는 사리 감독까지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바꾸고 그런 체제가 계속 지속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도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영국의 사업 비즈니스 관계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이 오랫동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사업들, 팀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도 다 미뤄지거나 네. 아니면 무산이 되고 있어요. 그건 새로운 스타디움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는 돈을 지금 많이 투자해가지고 영입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기는 좀 힘든 그런 지금 여건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첼시 팬들은 그동안 사실 미뤄왔던 문제죠. 과연 이렇게 많은 임대생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 아주 치열한 프리미어리그 경쟁체에서는 결국은 주전들을 위주로 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동안 사실 하지 못했던 거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영입을 못하면서 강제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는 램파드 감독은 뭐 그라노브스카이아 그 첼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대행하고 있어요. 로만이 네.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서 출신인데 그분하고의 대화 내용을 보면 올 시즌은 첼시 팬들도 그렇지만 뭐 우승을 하겠다 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는 내심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순위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수뇌부들이 램파드 감독에게 올 시즌은 강등 위기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문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때는 혹시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정도의 순위는 올해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일단 했어요. 그럼 램파드 감독에겐 여태까지와는 달리 시간을 준다. 시간을 주는 네. 거죠. 그 시간을 준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저 임대생들, 뭐 한 의원님이 메이슨 마운트도 얘기했지만 지금 타미 에이브람 같은 선수도 있고 그리고 또 토모리 선수도 역시 더비에 같이 더비에서 있었죠. 센터백으로 활용을 했으니까 그런 선수들 또 오른쪽 풀백인 리스 제임스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롭게 1군에서 부상 복귀 위해서 가세해야 될 오도이 같은 선수에 대한 중용, 네.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풀리식 같은 선수가 이제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새로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을 융화시키는 데 있어서 램파드 감독에게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의원님도 우려했다시피 프리미어리그 감독 경험이 없죠. 일단. 그리고 감독의 성향 자체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도전적이에요. 네네. 램파드 감독은. 그러니까 선수 시절부터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물론 집안 자체가 뭐 이모부터 해리 레나 감독부터 아버지 프랭크 램파드 시니어부터 해서 축구 집안 출신이라서 축구를 보는 눈도 좋고 또 IQ도 워낙 높은 선수고 IQ가 150이 넘어요. 램파드가. 똑똑한 선수이지만 프리미어리그 감독 경험이 일단 없고 성향 자체가 과거 조세 무리뉴 감독의 4-3-3 전방에서의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고 네. 영향을 받았고 또 안첼로티 감독이 썼던 어떤 4-4의 다이아몬드 운영 그러니까 전술적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빌드업 체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에 지금 현대 축구가 추구하고 있는 과거 조세 무리뉴 감독의 그런 포지셔닝 압박 또 존 프레싱이죠. 자신의 지역에 왔을 때 압박이 아닌 전체적인 공을 중심으로 한 팀 간격까지 같이 좁혀진 팀 압박 이른바 개개인 프레싱 형태 그런 압박을 조금 병행을 시키면서 또 공간과 어떤 전환이라는 현대축구의 개념까지 심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본인의 어떤 다이나믹한 성향, 도전적인 성향도 있고 또 한 번에 본인이 중거리 패스를 통해서 전환을 시켰던 선수 시절처럼 그런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 박스 바깥에서의 이선 중거리 슈팅을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감독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본인의 성향까지도 가세가 됐어요. 하지만 기존의 더비 카운티에서 썼던 그런 철학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4-3-3 운영이 됐던 4-2-3-1 운영이 됐던 다이아몬드 운영이 되면서 수비 시에는 플랫하게 미드필더를 구상하는 그러한 또 지역 방어 개념을 둔 그런 운영을 하지만 확실히 도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네네. 위험 부담은 있어요. 너무 강건한 압박, 또 뒷공간 배후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들이 높은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과연 통용이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어떤 프리미어리그 경쟁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있어요. 팬들은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공격은 분명히 사리 감독 시절보다는 다이나믹해질 거다. 네. 사리 감독 시절은 박스 안에 선수도 없이 뒤에서 겉도는 플레이가 많았지만 지금 이 램파드 체제는 원톱 시스템을 쓰던 또는 뭐 다이아몬드 투톱이 운영이 됐던 순간적으로 측면 풀백들의 전진성, 그 다음에 미드필더들의 박스한 공격 가담, 또 투톱 박스한 숫자를 많이 가세시키면서 사이드 공격을 병행시키는 운영이기 때문에 공격은 다이나믹하지만 수비에서는 역시 중하위권 팀들조차도 상당히 역습 능력이 날카로운 이 프리미어 레벨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요. 사실 초보 감독입니다, 램파드는요. 하지만 기대도 많이 갖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런 감정들이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는 현재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의원님이 정말 첼시 전문가가 많네요. 저도 제가 뭐 장 의원님한테만 던져놨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다 읽어보고 왔어요. 근데 그 램파드 감독 이제 스타일을 얘기할 때 가장 영향이 큰 세 사람을 조세 무리뉴는 뭐 당연한데 네네. 조세 무리뉴 감독의 특히 이제 경기 전에 아주 그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경기 전에 상대에 따른 그 트레이닝 그거는 이제 램파드 감독이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첼로티 감독의 또 좀 유연한 전술 그리고 선수들에게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면서 조금씩 이제 확 하는 게 아니라 안첼로티 감독은 이른바 좀 덕장 스타일이잖아요. 조금씩 선수들을 이제 자극해서 잘하게끔 만드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위르겐 클롭 감독 네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의 평론가들로부터 더비 카운티에서 시행했던 램파드의 기본 압박의 개념은 위르겐 클롭과 닮아 있다. 그래가지고 클롭, 무리뉴의 준비, 훈련, 클롭의 압박, 그렇게 또 많이 영향을 받고 안첼로티의 있어요. 또 어떤 네네. 유연성, 거기에 본인의 유연한 성향까지 매니지먼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램파드 감독은 그 중원에서의 최대한 많은 또 중거리 슈팅을 자유롭게 시도하도록 선수들에게 아주 장려를 잘 한다. 그리고 또 장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박스 안에 숫자 많이 가세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3-3을 쓴다면 이제 역삼각형에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자신이 하던 역할이기도 하죠. 뭐 미들라이커라고 한국에서 뭐 많이 부르던 대명사가 프랭크 램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들라이커처럼 박스 안에 적극적으로 가세를 하고 윙포워드 뭐 공격수까지 해서 뭐 박스 안에 최소한 5명 정도는 가세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장 의원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영국의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일부 평론가들이 램파드 감독을 이제 찬성하는 이제 의견으로 이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요즘 첼시가 근년에 얼마나 잡음이 많았어요.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로만부터 구단의 또 여러 가지 역학 관계라든가 최근에 사정들로부터 기인하는 거긴 하지만 네. 어찌 됐건 뭐 조세 무리뉴가 있어도 잡음이 나오고 안토니오 콘테가 있어도 잡음이 나오고 마우리시오 사리가 있어도 또 잡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선수와 감독 간의 문제 뭐 등등등등. 그런데 프랭크 램파드야말로 이 첼시의 그간 근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을 일소하고 첼시의 정말 정신으로서 네. 선수들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첼시의 캐릭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전술적 철학적 부분에다가 플러스 첼시의 최근에 잡음들이 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램파드 휘하에서 그래도 그 첼시 선수들이 설마 뭐 여기서 또 뭐 감독하고 뭐 불협화음 내고 뭐 난리치고 이런 일은 이제 좀 없지 않겠냐.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젊은 선수들에 대한 육성.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첼시가 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부 포지션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중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허드슨 오도이 같은 선수는 물론 다른 팀에서 다른 유럽 명문에서도 노리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하고 뭐 부상 때문에 뭐 시즌 처음부터 스타트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로프터스 치크 같은 선수도 어쨌든 더 이제 첼시에서 성공을 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이슨 마운트 같은 선수도 분명히 첼시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온 풀리식 선수도 젊죠. 뭐 이런 재반 여건들을 고려해 보면 젊은 선수들을 또 젊은 감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열정으로서 좀 이끌고 진취적으로? 간다. 네, 진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첼시가 지금 램파드 감독에게 기대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램파드 감독의 축구 스타일 자체가 본인도 상당히
역동적인 축구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네. 기존의 감독의 영향을 받은 거에 플러스가 된 현대 축구를 가미시켜서 공수 전환 시의 어떤 전술적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팀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을 더비 카운트 시절에도 베테랑인 카메론 제롬 같은 선수 보내고 또 25 이상 선수들, 6된 뭐 이런 선수들 중에 본인 성향하고 좀 맞질 않는 느낌을 가진 선수들. 어떻게 보면은 팀을 좀 개편을 했어요. 뭐 비드라 같은 체코 대표 공격수인 비드라나 오스트리아 대표인 바이만이나 이런 선수 대신에 첼시에서 메이슨 마운트 같은 선수 임대로 데려오고 리버풀에서 해리 윌슨 같은 선수 임대로 데려오고 임대생들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요. 뭐 19살, 20살 뭐 그런 나이 때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아주 강건한 그런 팀 압박, 그다음에 공수 간격이 매우 촘촘해요. 네네. 팀 자체 더비 카운티가.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도 많이 일어나요. 수비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도전적인 축구를 계속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첼시에서도 사실 지금 내심 바라고 있는 부분은 수뇌부가 첼시의 레전드로서의 그런 팀 융화, 뭐 팀 정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독 자체가 경쟁을 좋아해요. 경쟁시키는 걸 좋아해요. 더비 카운트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새로 가세한 플리식도 그렇고 뭐 부상에서 복귀한 오도이도 그렇고 윙포워드 쪽, 네, 그쪽도 아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펼쳐질 거예요. 오도이가 이제 부상 복귀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최전방도 타미 에이브람, 뭐 지루 이런 선수들로 아주 경쟁을 치열하게 할 거고 그리고 지금 거의 뭐 완전 이적이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저희가 지금 수요일 녹화입니다. 코바치치 같은 선수 이런 선수도 메이슨 마운트 또 한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또 하게 될 로프터 치크 거기에 선수도 바클리도 있고. 있고요. 뭐 이런 유형들. 또 허리에 뭐 조르지뉴나 캉테는 좀 중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초반에는 심지어 오른쪽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 제임스 같은 선수 공격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젊은 선수들, 에너지가 좋은 선수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아스필리쿠에타를 물론 중용할 가능성이 초반에 많겠지만 경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센터백도 이제 컷주마가 또 들어올 수가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디거 선수가 부상이라 아마 복귀해야 될 거예요. 주마 선수는. 그렇죠. 네. 류디거 선수도 이제 복귀하는 시점이 되면 기존의 크리스텐센이나 다비드 루이스 계속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반에는 조금 삐그덕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을 계속 시켜주면서 왜? 팀 스타일 자체가 동기부여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기에는 이제 어린 선수들을 또 중용하면서 자극을 기존 선수들에 대한 자극도 네, 많이 그쵸. 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경기 운영을 시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리그 초중반까지의 승률은 저는 그렇게까지 높을 거라고는 예상하진 않아요. 아마 조금씩 부침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수비에서의 어떤 좀 도전적인 수비로 인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모로 셋피스나 또는 기타 세부 전술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2년까지 다음 시즌까지 쭉 내다보고 지금 첼시가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램파드가 그래도 팀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생각보다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지금 올 시즌 한 중하반기로 보고는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한 6위권, 이른바 빅6라고 할 수 있는 6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첼시가 현재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1군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면, 네. 그럼 첼시에게는 사실 이적 시장 입금지 조치가 오히려 기회가 큰 될 수 있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팀을 어떤 기반을 튼튼하게 만든 데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 램파드 감독의 몫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제가 장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젊은 선수들로 인한 어떤 에너제틱한 팀으로의 개편이 지금 램파드 체제하에서 예상이 되는 컨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에덴 아자르 선수라는 에이스가 그래도 첼시를 떠받쳤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이른바 이제 에이스가 떠나면 이런 질문이 상투적으로 꼭 나오죠. 아자르의 빈자리는 어떻게 누가 메울래? 세울 것일까? 예, 요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램파드 감독이? 근데 램파드 감독의 이 스타일 자체는 사실 특정 스타에게 의존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스쿼드가 딱 본인의 성향에 맞는 유형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술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프리시즌 때 기존의 센터백들도 긴장을 시키게 하고 미드필더도 긴장을 시키게 할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빌드업 체계도 프랭크 램파드 감독은 조금 고전적인 빌드업이에요. 과거 무리뉴 감독 빌드업 뭐 그런 것처럼 센터백 2명의 앞에 홀딩 미드필더 쪽으로 그대로 전개를 시켜주는 빌드업입니다. 센터백 빌드업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벌어져서 뭐 홀딩이 내려오거나 그런 기존의 현대 축구에 맞는 빌드업은 아니에요. 대신 미드필더들이 4-2-3-1을 쓸 때나 4-3-3을 쓸 때나 빌드업을 도와주는 아주 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스위칭을 하는 것을 또 원하는 감독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드필더들의 움직임도 예를 들어서 마운트 같은 선수는 수비 시에는 3미들 체계로 내려오거나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돼서 진행이 되지만 공격 시에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바뀌는 운영을 한현님이 흔히 표현하는 하이브리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롤을 프리시즌부터 보여주면서 본인이 써본 선수니까 자 미드필더들 봐라. 얘처럼 해야 돼.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센터백들도 상대의 압박 때문에 빌드업 체계에서 홀딩 미드필더가 조금 강한 압박을 받거나 한 명의 미드필더가 지원을 와도 숫자 싸움에서 조금 압박을 받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공간에서 센터백이 직접 공간이 나오면 공격 가담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런 걸 또 토모리 같은 선수도 뭐 할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임대 복귀한 선수들이 예전에 시켜봤기 때문에 기존 센터백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린 선수들이지만. 그래서 램파드 감독의 성향은 그 선수들의 어떤 네임밸류,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무게감 그런 것보다는 조직력, 또 팀 응집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술적 움직임을 조금 뭐 젊고 커리어가 부족한 선수라도 이 선수가 잘하면 중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쟁 체제가 치열해지고 프리시즌부터 기존의 어린 선수들, 전술적으로 소화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 하여금 기존에 있는 또 선수들에게도 자극을 많이 주는 운영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이 첼시의 스쿼드가 램파드 감독과 성향이 딱 맞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측면 풀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전술 운영은 수비 숫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확보를 해놓는 편입니다. 센터백 2명에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도 홀딩 한 명을 커버로 들어오게 해서 4명은 확보를 해놓는 운영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 풀백은 윙어로 거의 활용을 해요. 터치라인. 그리고 윙포드들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박스 안 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원톱 혹은 이제 투톱 운영을 할 때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442 때는 그렇게 박스 숫자를 늘린단 말이죠. 아마 초반에는 그러한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색깔을 공격적으로는 많이 가져가지만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지루가 원톱이 되든 타미 에이브람이 원톱이 되든 측면에서 지원이 날카롭지 못할 경우에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운영은 이제 병행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가장 큰 사실 리스크는 공격 숫자는 많이 가져가고 다이나믹해지긴 했는데 골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네, 왜? 마무리 크로스, 네. 측면에서의 공격 지원 또는 윙포드들끼리와 원톱 간의 조직력 부재. 공격은 많이 하고 숫자는 많은데 골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리고 뒷공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라인을 이만큼 땡기기 때문에. 그게 더비 시절의 최대의 네. 약점이었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또 중하위권 팀들에게 뽕뽕 한 방 맞아서 실점을 해서 져요. 계속. 진행인 게 많아지고. 사실 그게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나마 공격도 좀 빠른 시간에 조직력 확보가 되고 측면 풀백들도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공격적 성향이 조금 더 나와서 이 패턴에 적응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조르지뉴, 마르코스 알론소, 자파코스타 이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론소는 빠른 지원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마 공수 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중용할 가능성은 전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 네. 나갈지도 모르죠. 그렇죠. 나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르지뉴 같은 경우는 아마 캉테와 교대로 계속 쓸 겁니다. 어차피 공을 중심으로 이 허리 라인 센터백 2명을 받치는 체계는 캉테도 패스워크가 괜찮아요. 계속 아마 공을 중심으로 교대로 스위칭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운영을 두 선수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조르지뉴가 수비 전환할 때 얼마큼 수비를 해주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조르지뉴는 계속 쓸 것 같고요. 자파코스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갈 지금 수도 어떤 상황일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적 시작 상황에서는. 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첼지아님이 첼시 대변인으로 오늘
2부가 그냥 일반적인 첼시 팬들이 지금 현재 정황들을 다 알고 있는 수준에서 첼시 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프랭크 램파드가 과연 친정팀 첼시를 어떻게 이끌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간에는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저희 되면 방송 나오겠죠. 그 전에는 바로 나왔을 나와서 가능성이 높아요. 확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첼시가 될지 많이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아닐 리 없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면 이 이 방송 방송 다 없어져야 돼요. 2부 없는 거야. 긴급 녹화를 생방송으로 해요. 갑자기 생각해서 네 여러분 자, 긴급 죄송합니다. 2부 생방송. 네. 저희가 조금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정승주가 10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